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호준입니다. 발표에 앞서 이제 이렇게 저의 연구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신 이제 브릭 캔비사 분들과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G 두개골에 의한 그런 산란 노이즈와 광학 수차를 극복하고 그 아래의 신경망 구조를 고해상도로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투포턴이나 펌포칼 같은 그런 광학 현미경은 여러 분야에서 시각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를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체 조직을 이미징함에 있어서 공간 분해된가 뭐 이미지 깊이 중 하나를 희생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대체로 이미지 깊이 100마이크로미터가 1마이크로미터의 공간 분해 능이 저하되는 수준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고신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과는 다른 이미징 방법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징을 얻는데 이미징 가능 깊이가 얕다는 것에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런 생체 매질에 의한 산란 현상입니다. 이런 바이오 티슈는 이제 여러 조직이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치 산란 매질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스캐터링 민 프리패스 LS와 이제 트랜스포트 민 프리패스 LT가 있는데요. LS는 이제 빛이 한 번 산란되는 평균 거리를 나타내며 이제 LT는 빛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무작위가 돼버리는 그런 평균 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바이오 티슈에서 이제 LS와 LT 값들이 이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티슈들의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 빛을 조사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산란파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물체에 한 번만 산란하여 나오는 단일 산란파와 그다음에 여러 번 스캐터링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다중 산란파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일 산란파만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체의 정보를 가지고 나오고 이런 다중 산란파는 마치 노이즈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다중 산란파는 뭐 타임 게이팅이나 컴포칼 게이팅을 통해 제거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미징하고자 하는 물체가 스캐터링 미디엄 깊숙한 곳에 있다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일 산란파의 양이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하게 되어서 이미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일 산란파 성분만을 취하고 다중 산란파는 억제시키는가, 이제 그것이 이미지의 결과의 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광학 현미경의 이미징 깊이를 얕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이오 미디엄에 의한 단일 산란파가 겪는 그런 광학적 수차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상적인 이미징 시스템에서는 타겟에서 반사된 신호가 이렇게 되돌아와서 이미지면에서 이런 타이트한 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옆에 그림에서처럼 이제 여러 각도 성분의 빛이 인 페이지로 한 점에 모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바이오 샘플을 이미징하고자 하는데 이제 보고자 하는 타겟이 어떤 이런 미디엄 안에 있다면 미디엄 내부에 굴절률 차이나 뭐 미디엄의 굴곡면에 의해서 여러 각 성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각 성분의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SF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일그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미지의 해상도나 컨트라스트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각도 성분마다 이제 위상 차이를 수차라고 하고 이것은 마치 렌즈의 백볼카 플레이에 있는 얇은 페이지 마스크에 의한 화면의 왜곡으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백포칼 플레인에서의 위상 차이를 나타낸 것을 저희 페이지 맵 또는 뭐 수차 맵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수차 맵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PSF는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차를 찾아내어 고칠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방법이 어댑티브 옵틱스입니다. 이 어댑티브 옵틱스는 원래 천문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관측하고자 하는 별에서 온 빛이
대기 중에서 왜곡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파면을 이런 웨이프론트 센서로 측정한 다음에 그런 측정된 파면의 컨주게이션 페이지 맵을 이런 파면 제어 장치에 걸어줌으로써 파면 왜곡을 보상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런 AO 방법을 이제 광학 현미경에도 도입하였는데요. 과거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리스 어프로치입니다. 파면의 위상을 이제 직접 측정하지는 않고 이미지를 기준으로 수차를 찾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파면 제어 장치의 각각의 그런 오토고널한 모드마다 위상을 변화시켜가면서 스캔하여 이미지의 전체 인텐서티나 또는 이제 샤프니스가 가장 좋은 위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이제 다중산란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중산란 성분을 옵티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페이지 맵을 찾게 되어서 이제 노이즈에 이제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모드를 이제 매번 스캔을 하면서 이미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스캔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개 모드만을 측정해서 낮은 차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순한 차만을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웨이프론트 센싱 어프로치입니다. 이런 샤카트만 센서 같은 파면의 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이런 포인트 라이트하고 반사율이 좋은 가이드스타라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의 파면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컨주게이트를 이제 이런 딥포울 미러나 SLM 이런 파면 제어 장치에 띄워서 수차를 이제 보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이제 이미징하고자 하는 영역에 이런 어떤 인트리직한 가이드스타가 존재할 때만으로 이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눈의 뭐 레티나 이미징 할 때처럼 뭐 포토 리셉터라는 그런 가이드스타가 존재할 때만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광학 현미경 중에서도 이제 타겟으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측정하는 그런 컨포칼 현미경을 기반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런 컨벤셔널한 컨포컬 현미경에서는 산란 노이즈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반사된 신호 중에서 피놀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만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피놀 위치에 즉 수차에 의해서 퍼져버린 단일 산란파도 같이 제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이후로는 뭐 수차를 고정해서 이미지의 해상도나 뭐 컨트라스트를 향상시킬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반사 지오미트리에서는 이제 빛을 조명할 때와 반사될 때 이런 미디엄에 의해서 수차를 두 번 겪게 되는데요. 이런 인풋, 아웃풋 수차 맵을 각각 따로 찾아 보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이제 서로 수학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두 가지는 어떻게 다중산란 노이즈가 심한 상황에서도 이런 넌 컴퍼칼 신호 중에서 수차에 의해 퍼져버린 단일 산란파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조명할 때와 반사되어 나올 때, 즉 인풋과 아웃풋 수차를 따로 구분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위 질문에 이제 답하기 위해서 이제 선형 미디엄의 매트릭스 측정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풋 플레인의 각 오소고널한 모드에 대해서 이제 빛을 우리가 관심 있는 미디엄에 입사를 시키면은 아웃풋 플레인의 이제 모든 측정 단에서 신호의 그런 전기장, 일렉트릭할 필드를 측정하는 것을 이미징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투과 또는 반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측정하는 작업은 이제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단일 산란파뿐만 아니라 다중 산란 흥분까지도 모두 측정하여서 측정 이후에 다중 산란 노이즈를 디프레스 시키거나 아니면 단일 산란파의 수차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컴퍼칼 현미경에서도 이제 저희의 접근 방법은 모든 인풋 모드, 즉 모든 조명 위치에 대해서
컨포칼 신호뿐만 아니라 넌 컨포칼 위치에 있는 신호 또한 측정을 해서 퍼져 있는 단일 산란파의 성분의 이상을 컨트롤하여 선택적으로 컨포칼 위치에 다시 리포커스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트리스 측정으로 수차를 보정하는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서 단연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처음 발표된 연구에서는 수차를 극복하여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끼 눈에 곰팡이균을 고해상도로 이미징할 수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이미징 속도를 더 빠르게 개선시켜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브라피쉬의 이런 신경망 구조의 고해상도 반사 이미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에서는 모두 고해상도 이미지를 위해서는 대면적 조명을 여러 각도로 스캔을 해서 스캔하였고 측정도 대면적 측정 방식을 도입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로 수차 현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빛의 여러 각도 성분들의 위상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호를 각도 성분별로 조명을 하고 측정을 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고 또한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주변 진동이나 광원에 의한 어떤 페이지 드리프트, 위상 차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싱크시키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과는 다르게 공소점 조명과 측정 방식을 도입을 해서 그림에서처럼 산란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측정단에서도 산란 노이즈는 디텍터 전반에 깔려 있는 데 반해서 신호가 한 위치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스템의 측정 감도로 상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투포턴 현미경이나 컨포칼 현미경에서는 포커스된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릴 이런 기존의 현미경들에 응용하거나 적용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셋업의 개요도입니다. 이 그림은 두 개의 발보 미러로 포커스된 점을 스캐닝하는 그런 컨포칼 현미경의 개요도입니다. 여기에 컨포칼 신호와 넌 컨포칼 신호를 모두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플레인에 PMT 대신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두었고요. 타겟에서 반사된 신호의 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샘플 단에 SLM을 추가하여서 나중에 설명드릴 하드웨어적으로 웨이프런트 쉐이핑을 통한 수차 보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 SLM은 그냥 미러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렌즈 앞에 이런 식으로 PMT를 두어서 투포턴 이미징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레이저 스캐닝, 리플렉션, 매트릭스 마이크로스코피, 줄여서 LSRLM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서 측정된 간섭 이미지로부터 오페어시스 홀로그래픽 방식으로 간섭 편만을 취해서 반사된 신호의 세기뿐만 아니라 위상 정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수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샷건 포커스가 측정이 되지만 수차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퍼져버린 필드가 측정이 됩니다. 카메라 면이 지금 발보 미러를 다시 거쳐서 돌아온 그런 디스캔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명 위치에 대해서 측정된 필드가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반사 매트릭스를 구성하려면 아래와 같이 각각 조명 위치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필드를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빨간 박스가 밝히는 조명을 한 영역을 필드 오브 일루미네이션 해갖고 FOI, 그다음에 카메라로 측정한 영역, 파란색이 박스가 표시하는 측정한 영역을 필드 오브 디텍션 해서 FOD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필드를 이제 개요들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RI라는 인풋 플레인의 위치에서 조명을 한 위치, 에버레이팅 미디엄에 TI라는 함수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이미징하고자 하는 타겟에 맞은 다음 반사할 때
다시 P5라는 만큼 왜곡이 돼서 이제 최종 R5 플레인에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적분식으로 써보면은 여기 아래와 같고요. 여기서 EM은 과중산란에 의한 노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아티피셜한 에버레이팅 미디엄 아래 타겟을 포커스 스캐너에 얻은 각 필드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하나하나의 각 이미지를 컬럼 형식으로 만들어 늘려붙인 것을 이렇게 단사 매트릭스 R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매트릭스 폼으로 같이 써보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P5와 PI는 미디엄의 숫자에 의한 왜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매트릭스의 각 컬럼은 이처럼 타이트한 포커스 조명을 하였지만 이제 미디엄에 의해 퍼져버린 이런 컴플렉스 PSF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O는 이미징 타겟의 반사율을 나타내는 매트릭스인데요. 숫자나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이상적인 오브젝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형태입니다. R 매트릭스에서 RI와 Rout이 같은 픽셀들, 즉 다이고널 성분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포칼 이미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숫자에 의해서 매우 블러리한 이미지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어떻게 이 R 매트릭스를 POP 형태로 디컴포즈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 개발한 클래스라는 알고리즘으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래스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빛이 겪는 광학 수차는 빛이 진행하는 각도에 따른 이상 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R 매트릭스처럼 포지션 베이시스에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R 매트릭스를 컬럼 방향 그리고 로우 방향으로 각각 뿌리에 변환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공간 스펙트럼 베이시스상의 R 틸다 매트릭스로 바꾸었고요. 이 매트릭스의 각 컬럼은 어떤 각도 K 이내 빛을 입사했을 때 얻어지는 스펙트럼 이미지들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개요도를 통해서 보면은 특정 각도의 빔을 입사하여서 미디엄에 의해서 파이 i만큼의 위상 변화를 겪게 되고요. 반사될 때도 마찬가지로 파이 5만큼의 위상 차이를 겪게 됩니다. 결국에 클래스 알고리즘으로 찾는 것은 이 위상 차이, 이제 파이 i와 파이 5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클래스로 구한 파이 i와 파이 5의 컨주게이션을 이 R 틸다 매트릭스에 각각 홀룸 방향과 로우 방향으로 곱해줌으로써 이제 숫자에 의한 왜곡 텀을 캔슬아웃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숫자 보정된 매트릭스를 역프리의 변환으로 다시 이제 포지션 베이시스를 가져오고 이것의 다이고날 성분으로 이루어 클래스 이미지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숫자 보정 전과 비교를 해보면 디프렉션 리밋 사이즈에 가까운 한 450나노미터 해상도의 이미지를 복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도 30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클래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각도 성분의 위상 차이를 이용해서 인풋 그리고 아웃풋 차량을 디터미니스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웃풋 숫자는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매트릭스의 인풋 방향으로 이미지의 전체 세기가 가장 강해지는 그런 페이즈 패턴을 곱합니다. 하지만 이때 실제로는 인풋과 아웃풋 숫자 성분이 얽혀있기 때문에 인풋만 독립적으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미지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거꾸로 인풋 숫자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매트릭스의 아웃풋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전체 세기가 가장 강해지는 그런 페이지 패턴을 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웃풋 숫자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인풋 페이지 맵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완벽하게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에서 나오듯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특정 형태의 인풋 그리고 아웃풋 수차 맵으로 이제 출력을 해가게 되고 이미지도 가장 밝고 컨트라스트가 좋은 상태로 다가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후처리 방식, 데이터를 먼저 얻고 후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터 획득 시간이 짧고 우리가 이미징하고자 하는 ROI에 해당하는 모든 베이시스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복잡한 하이 오도 수차까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위에 팬텀 결과들로 설명한 작업들을 이제 실제 마우스 두개골 아래 신경망을 이미징하는 데 활용한 결과입니다. 마우스 두개골을 통과하여 이미징하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의 연구들에서는 뭐 두개골을 갈아내거나 또는 제거를 했어야 했습니다. 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마우스 두개골은 그냥 다중산란 노이즈와 뭐 수차가 동시에 발현되는 미디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시는 그림은 이제 각각 4주 그리고 10주 된 마우스 두개골을 통과한 PS4 모양인데요. 포커스된 빕을 입사하여도 이제 이렇게 매우 넓게 퍼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이미징하고자 하는 그런 신경망, 이제 마일리네이트된 엑손의 반사율이 주변 조직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 컨트라스트를 가지는 이런 형광 이미징보다 이미징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아이소플라이트 패치 크기가 작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두개골처럼 비균질하고 두꺼운 매질에 위치 진행을 한다면 조명 위치에 따라서 겪는 페이지 변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A 위치 또 그냥 B 위치의 각각에 대해서만 이제 수차를 보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이제 수차 맵으로 보정 가능한 영역을 아이소플라이틱 패치라고 합니다. 각 위치에서 구한 이런 수차 맵의 콜레이션으로 이런 매질의 아이소플라이틱 패치 크기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매질은 센터에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져도 상당히 콜리레이션이 유지되는 반면에 이런 스컬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각 아이소플라이틱 패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클래스 알고리즘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렇게 반사 이미지로서는 처음으로 두개골 아래 신경망 구조를 이미징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 이제 그런 7주된 뒤에 두개골을 한 40마이크론 정도로 갈아낸 이후에 시도해본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두개골이 얇아졌기 때문에 이런 컨벤셔널한 그냥 펌프칼 현미경으로도 희미하게 마일링 구조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영역은 이제 18개 바이 18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클래스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미지와 각 영역에서 찾은 수차 맵입니다. 두개골이 얇아서 찾은 수차 맵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스비브에서 이제 인텍스 스컬, 스컬을 갈아내지 않은 채 스컬을 통과하여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뼈에서는 세컨 하모니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뼈 두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제 뼈 두께는 대략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빨간 박스가 가리키는 위치가 이미징 위치입니다. 컨벤셔널한 현미경으로 이제 마일린 구조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위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서브 리전으로 나누어서 클래스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마일린 구조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찾아진 수차 맵도 그 싱드스컬에 비해서 매우 복잡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차 보정 전후에 PSF를 비교를 한 것인데요. 대략 30배가량 PSF의 픽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비보 상황에서도 이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는데요. 마우스 두피를 이렇게 벗겨낸 후에 양옆을 덴탈 시멘트로 고정을 하고 그 위에 커버 글라스를 덮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개골의 두께가 대략 한 130마이크론 정도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컨벤셔널한 현미경으로는 어떤 구조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서브 리전을 더 작게 함에 따라서 마일링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브 리전의 크기가 아이소플라스틱 패치 크기보다 크면은 수차 맵의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이 서로 에버리지 아웃되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수차밖에 찾지 못해서 이미지가 구성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AEO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몇 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매트릭스를 이용한 AO에서는 이렇게 서브 리전으로 나누게 되면은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각 서브 리전에 해당하는 모두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해상도의 수차맵밖에 찾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수차를 제대로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에서는 조명 밖에 조명된 영역 밖에 필드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활용을 해서 각 서브 리전마다 이런 고해상도 수차 맵과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측정을 통해서 찾은 수차 맵을 SLM, 화면 제어기에 띄우고 하드웨어적으로 웨이프런트 쉐이핑을 해서 멀티포톤 이미징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광 이미징이나 세컨 하모닉 이미징에서는 실제 샘플상에서 이미징하고자 하는 위치에 무기적으로 타이트하게 포커스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입사 파워를 늘린다고 해도 수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반사 이미지에서처럼 형광 이미지에서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존의 AO에서도 형광 이미지에서 수차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수차를 고치는 동안 계속 샘플에 조명을 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포토 블리칭 또는 포토 데미지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반사 신호를 통해 후처리로 수차맵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사 매트릭스를 통해 찾은 이런 페이지 맵의 컨주게이션을 SLM에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져 있던 빔이 타이트하게 한 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SLM의 이 페이지 맵이 띄어져 있는 상에서는 일반 컨벤셔널한 현미경으로도 컨벤셔널한 컴포컬 현미경이죠. 또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형광 이미징에 이제 적용한 결과입니다. EGFP 염속된 트랜스제닉 마우스로 인젝트 스펄 아래 이미징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흰색 박스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각 클래스 알고리즘으로 이런 식으로 수차맵을 찾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 박스에 해당하는 수차맵을 SLM에 띄워서 얻은 형광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 박스 밖에 즉 아이소플라스틱 패치 밖에는 고정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한 영역에 대해서도 각각의 페이지 맵을 띄워서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하여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넓은 영역에 마일링 형광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덴드라이트 스파인 미세한 구조까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스펄 아래 콜라겐 파이버의 구조도 이미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클래스를 이제 각 영역에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미지와 수차맵을 구하고 그 중에 하나를 SLM에 띄워서 물리적으로 수차 보정된 이런 반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수차 보정 전에는 나오지 않던 콜라겐의 세컨 하모닉 이미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저희는 LSRMM이라는 그런 컴포칼 현미경 기반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서 타겟에서 반사된 신호의 세기뿐만 아니라 위상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자체 개발한 수차 보정 알고리즘인 클래스 알고리즘을 응용을 하여서 고해상도 이미징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를 이용해서 마우스 두개골을 갈아내거나 제거하지 않은 채 그 아래에 있는 마일링 구조를 어떤 형광 표지인자나 그런 것들 없이 고해상도로 이미징 할 수가 있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찾아진 수차 맵을 화면 제어기에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웨이프런트 쉐이핑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수차를 고쳐 수차에 의해서 퍼져버린 그런 조명을 샤프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포톤 현미경이나 컴포컬 현미경에 결합해서 응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최현식 교수님이시고요. 예, 홍진희 박사님께서 바이오 샘플 준비나 바이오 관련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민석찬 박사님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한참 코로나가 잠잠해져가지고 작년 가을에 찍었던 건데요. 더 빨리 코로나가 무식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